예, 안녕하세요. 농구 리뷰어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케빈 듀란트 13번째 시그니처 KD13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뷰 같은 프리뷰 언박싱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박스와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요. 가운데는 이제 케빈 듀란트 넘버 7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반대쪽에 나이키 수우시 마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케빈 듀란트의 사인이 있습니다. 국내 발매는 4월 6일에 발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17만 9천 원에 발매가 됩니다. 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매가 되고, 글로벌 발매가가 이제 150에서 160불 정도로 10불 정도 비싸졌는데, 지금 환율을 계산해도 17만 9천 원에 발매가 된다는 건 요즘 나이키 코리아의 정책이 진짜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열심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과 거의 흡사하고요. 사이즈는 KD12와 똑같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EP 버전으로 나왔고, 길이랑 발볼이 완전 똑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KD12나 13도 EP 버전이지만 발볼이 뭐 그렇게 넓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KD12와 똑같은 사이즈를 가시면 큰 문제 없이 신으실 수 있습니다. 피팅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KD12 같은 경우는 이 썰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발을 넣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고, 13에 와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너가 약간 이렇게 분리형으로, 썰포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도 좀 신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압박감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슈레이스 홀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전작은 이제 슈레이스 홀이 여기까지만, 발목 밑에까지만 오는데, 지금 13까지 와서는 안쪽에 슈레이스 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가장 단점으로 생각됐던 발목 피팅이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발목 피팅도 굉장히 우수해졌고, 뒤쪽에서 봤을 때 미세하게 이 힐컷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감, 이 발목을 감싸주는 피팅감이 훨씬 더 우수해져서 전작에서 불편했던 그 발목 부분을 거의 완전히 해소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본적인 슈레이스 시스템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피팅은 전작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좀 더 강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부분, 실컵에서부터 사이드 부분까지 감싸주는 어떤 스트랩을 한 번 더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눌러주는 힘이 좋습니다. 여튼 피팅은 전작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각이 졌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피팅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KD13의 접지입니다. 물론 이제 착화 리뷰를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제가 지금 신고 간단히 뛰어본 느낌으로는 역시 요즘 나이키가 밀고 있는 약간 이런 문어발판 같은 느낌의 어떤 아웃솔 패턴이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좀 삑삑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데, 13에 와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삑삑 소리를 내고 있고요. 느낌이 쫙쫙 바닥에 붙는 느낌이 드는 거 봐서 접지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 아웃솔의 패턴은 PG3나 Y0에서 지금 이미 검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접지력이 좋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녀석을 KD13에 넣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전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점으로 보였던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D13의 쿠션입니다. 전작은 전장 주미어를 깔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주미어를 넣어줬었죠. 그리고 13에 와서는 전장 주미어를 똑같이 깔았는데, 이렇게 앞쪽에 주미어를 넣어줬습니다. 체감상 앞쪽에 확실히 더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이키 측에서 KD13의 뭐 용수철 같은 느낌을 앞쪽에 넣었다. 그래서 뭐 반발력, 쿠션에 대한 반발력을 저희 극대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신어보고 뛰었지만 앞쪽에 느껴지는 어떤 쿠션감은 확실히 좀 더 풍성하고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근데 웃긴 건 KD12 같은 경우는 뒤쪽에 줌 에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은 그냥 전장줌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요즘 나이키의 폼 쿠션의 기술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뒤쪽의 쿠션의 느낌도 얘가 좀 더 물렁합니다. 예, 착화리뷰에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뒤쪽의 쿠션도 훨씬 더 좀 물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KD13입니다. KD12와 13에서 가장 쿠션이 두드렸던 방법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인솔에 막을 없애고 바로 밑에 주미어를 까는 방식인데 이 방식 때문에 진짜 쿠션의 어떤 감은 진짜 역대급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KD12에서도 많은 분들이 쿠션에 대한 어떤 만족감은 굉장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지금 13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랑 같이 오랜만에 신어봤는데 요 근래에 진짜 쿠션이 없는 신발들만 신다가 신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쿠션이 좋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KD12에서도 쿠션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고 13에 와서 오히려 좀 더 확실히 더 발전된 쿠션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쿠션이 물렁한 쿠션 그리고 나는 좀 풍성한 쿠션을 느끼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는 무조건 KD13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KD13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무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메쉬 소재를 굉장히 가벼운 녀석을 쓰면서 무게를 확실히 줄였습니다. 전작도 260 사이즈 기준으로 한 370g 정도 나가면서 정말로 생긴 것답지 않게 가벼운 편에 속했는데 KD13 같은 경우는 한 10g 정도의 무게를 조금 더 줄였어요. 그래서 어퍼의 느낌이 조금 더 메쉬스럽고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까지 좀 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전작의 굉장히 단점을 모두 다 보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KD13입니다. 듀란트의 코로나19의 어떤 회복 얘기가 좀 빨리 들렸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전작보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농구화라고 생각을 하고 4월 6일 날 발매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급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 농구화를 좀 신고 착화 리뷰에서는 접지랑 쿠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화 리뷰 마스터기였고요. 오늘은 KD13 프리뷰 같은 언박싱 같은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